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포스가 그간 진행해온 사업 및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저희 회사의 핵심 사업인 배급 사업의 사업 구조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간략한 회사 소개 및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회사의 핵심 사업인 배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콘텐츠 관리자인 국내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판권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자막 제작, 영상 편집 및 저작권 처리 등의 현지화 작업을 거쳐 일본의 주요 방송사, DVD 유통시장, OTT 플랫폼으로 배급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아마 언뜻 보시기에는 사업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시장의 특성상 거래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 또는 OTT 서비스 시에 문제가 될 만한 저작권의 사전 처리 및 현지화 작업을 통해 제공이 되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에서는 일본 시장에 직접 판매를 시도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 현지화 작업의 미숙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코퍼스는 한류 열풍이 일기 이전부터 일본 시장으로 배급 사업을 시작하여 일본의 메이저 방송사 및 OTT 플랫폼과 높은 신뢰도를 구축해왔기에 구축해왔으며, 자체적인 현지화 시스템을 통해 배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류 전문 배급사로서는 가장 업력이 긴 15년 동안 작품 수로는 2020년 말 현재 일본 OTT 독점 배급권으로 477 타이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일본 OTT 플랫폼향 한류 콘텐츠 부수 1위 자리에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3%의 높은 매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배급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2020년 올해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시장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소비 형태는 온라인화의 가속화에 따른 OTT 시장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공연장, 영화관의 매출이 마이너스 6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OTT 서비스의 이용률은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올해 3월의 경우 글로벌 OTT 서비스 가입자 수치가 전주 대비 디즈니 플러스는 약 3배, 넷플릭스는 4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OTT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 기반 및 미디어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OTT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글로벌 OTT 시장의 규모는 매년 16.7%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한류 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올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한류에 대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4차 한류가 3차 한류까지의 특징과 가장 다른 점은 겨울연가로 촉발된 1차 한류붐, K-팝의 인기로 인한 2차, 3차 한류의 경우 대부분의 한류 소비층이 여성 위주였으나 4차 한류의 경우는 드라마, K-팝에서 K-뷰티, K-프로듀싱, K-웹툰 등 컨텐츠 장르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장년 남성층까지 한류의 소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OTT 플랫폼 유넥스트에서 서비스 중인 드라마 중 2020년 8월 27일자 기준 탑 20위 안에 한류 드라마가 17작품이나 올라가 있으며 저희 코퍼스가 배급하고 있는 작품도 다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OTT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우선 일본의 미디어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소비 형태는 방송과 OTT로 소비가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아직도 DVD 시장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DVD로 소비하는 이용률이 아직도 OTT 이용률보다 높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도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DVD 시장이 점차 OTT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희 코퍼스가 주력으로 하는 OTT 배급 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GEM 파트너에서 조사한 일본 OTT 시장의 5년간 예측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의 OTT 시장은 매년 10.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의 OTT 시장의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강세로 토종 OTT 플랫폼들이 고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OTT 시장의 경우는 글로벌 OTT 플랫폼보다 일본 내의 토종 OTT 플랫폼의 강세가 매우 뚜렷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다음으로 회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고 대표이사인 저는 코퍼스 코리아와 일본의 100% 자회사인 코퍼스 재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조직도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코퍼스의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으며 IT 산업도 성장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때 일본의 IT 선두 기업인 유센그룹과 락텐 그룹에서 일본의 최초 OTT 서비스 플랫폼인 쇼타임을 설립하여 OTT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 콘텐츠 배급을 시작했으며 1차 한류 붐과 더불어 법인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배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일본 현지법인 KTA 재팬을 설립하였고 드라마의 일본 지역 독점 배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드라마에서 예능 부분, 웹드라마 등 장르를 다변해 왔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IP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상장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4차 한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IP 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저는 일본 종합상사인 니시오 EY에서 영업과 파이낸스 업무를 담당했었으며 현재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재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라더스의 대표를 역임한 지승범 사내이사는 IP 개발 사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일본 넘버원 한류 채널인 KNTV에서 편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지영 부사장은 2008년부터 코퍼스의 메인 시장인 일본 시장의 배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사업의 확대와 신규 IP 사업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요 사업과 경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출과 수익 구조는 대부분 메인 사업인 배급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번 코스닥 성장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인 배급 사업의 확대, IP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류 콘텐츠를 일본에서 유통하는 배급사는 약 20기사 정도가 있습니다만 한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 플랫폼별 당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왼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희 코퍼스는 명실상부한 한류 콘텐츠 넘버원 배급사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코퍼스 작품의 일본 내 주요 OTT 플랫폼의 점유율은 세계 3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락텐의 49%, 일본 유료 서비스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DTV의 37%, 일본 유료 서비스 최다 콘텐츠를 보유한 유넥스트의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코퍼스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왼쪽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요 방송사 및 스튜디오 드래곤, 김종학 프로덕션, A스토리, 몬스터 유니온 등의 국내 제작사 및 오른편에서 보듯이 일본의 방송사 계열 OTT 플랫폼, 통신사 계열 OTT 플랫폼, IT 계열의 OTT 플랫폼, 그리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도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코퍼스는 일본 현지 기준에 맞춘 차별화된 배급 노하우와 고객사 맞춤형 배급 시스템을 보유한 배급사입니다. 저희 코퍼스가 가진 배급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에 실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본의 OTT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예능 프로그램이 음악 저작권 문제로 합법적인 OTT 서비스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 코퍼스는 한국의 우수한 예능 프로그램이 일본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하여 타 배급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음원으로 교체 처리하는 등의 저작권 처리에 대한 투자를 거쳐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매출과 수익성이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일본 OTT 플랫폼으로의 배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대표 OTT 서비스 중 하나인 후르의 경우로 수년 전 한국의 방송사들이 후루루에 직접 공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납품 사양을 맞추지 못하여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 코퍼스의 경우는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는 하이 퀄리티 품질의 소재를 제공해 왔기에 후루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한국 콘텐츠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코퍼스는 단순히 영상 권리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처리, 자막 제작, 하이 퀄리티 영상 편집 기술을 보유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사들로부터 오랜 기간 신뢰받은 배급사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코퍼스는 국내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단독 구매 형태, 공동사업 또는 서브라이센스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깨비, 푸른바다의 전설, 백일의 난군님, 최근 구미호던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최초로 예능 프로그램을 배급한 노하우를 살려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윤식당, 삼실기 시리즈,
효린의 민박, 커피 프렌즈 등 지속적으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코포스만의 현지 특화 콘텐츠 선별 경쟁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흥행한 작품의 경우는 당연히 해외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흥행하지 않은 작품이 해외에서도 흥행하지 못할까요? 이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코포스만의 작품 선별 노하우는 일본 시장에서의 15년간 쌓아온 배급 노하우, 477 작품의 배급을 통해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작품을 선정,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만의 현지 특성에 맞는 작품 선별 노하우로 구매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오른편에서 보듯이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의 경우 국내 최고 시청률이 3.9%에 불과했으나 저희 코포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의 선호 장르, 출연진 등의 미래성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 결과 구매가 대비 278%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현재도 서비스 중으로 이 작품에 출연했던 박소담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도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코포스는 킬러 컨텐츠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 등 매년 20작품 이상의 신작 드라마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기 예능 컨텐츠, 웹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한 작품의 계약 기간은 보통 5에서 7년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 코포스의 경우는 약 90% 이상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컨텐츠의 매출 사이클상 신작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부터 약 2에서 3년 이후부터는 매출이 많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권리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 직접 플랫폼 등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영상 권리를 제외한 자막 권리나 기타 현지화된 소재의 저작권은 현지화 작업을 진행한 저희 코포스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 코포스에 부담하고 판매해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두 번째로 이미 공급되어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서 기존 계약처인 저희 코포스가 아닌 다른 계약처가 동일한 작품의 계약을 희망할 경우 기존 계약처와의 계약 종료 시 기존 계약처에서 제공된 소재는 서버에서 삭제해야 하는 계약 조항에 따라 서버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매출이 많이 떨어진 작품의 경우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서버 비용의 부담과 새로운 소재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재서비스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등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저희 코포스와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작품의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이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장 라이브러리를 많이 하고 있을 경우 배급사로서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작의 매출이 또 자주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현빈주연의 사랑의 불시착이 올해 일본에서 큰 인기가 있었을 당시 저희 코포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진주연의 눈의 여왕, 시크릿 가든의 매출도 크게 상승했으며 박서준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의 인기와 더불어 저희 코포스가 보유하고 있는 박서준 주연의 힐미 그녀는 예뻤다의 매출도 크게 상승했던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만 최근 OTT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신규 OTT 플랫폼사가 생길 때마다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를 확보해야 할 때 저희 코포스처럼
라이브러리를 많이 확보한 배급사와 우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구작에 대한 재판매를 통해 매출 증대 및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저희와 같은 코퍼스는 플랫폼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OTT 시장의 도래와 함께 OTT 플랫폼 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OTT에서도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TV라든지 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일본 시장을 기획을 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는 현재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도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야 되고 이럴 경우 저희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코퍼스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코퍼스가 아마 조만간 매출과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업사이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퍼스는 그동안 한류 넘버원 배급사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한류 IP 확장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배급에서 IP 개발까지 토탈 콘텐츠 제공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K웹툰과 K웹소설 콘텐츠를 방송 콘텐츠의 배급 노하우와 일본 현지에 특화한 번역과 감수를 통해 현지 플랫폼으로 배급을 진행할 것입니다. KT경제연구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웹툰 기업들의 매출이 매년 14.4%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수출 비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코퍼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 일본의 만화 시장도 일본의 미디어 시장과 매우 유사하게 미디어 시장에서 DVD 시장이 아직도 크게 유지가 되고 있듯이 만화 시장도 종이 출판 시장이 디지털 만화 시장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코퍼스에서는 최근 일본에서도 K웹툰과 K웹소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다수 웹툰 개발사로부터 판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의 웹툰 서비스 플랫폼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K웹툰, K웹소설의 배급과 더불어 현지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및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국내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유통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되었던 시네탑이라는 웹툰의 경우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기업인 크런치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텔레콤 애니메이션 필름에서 제작 총괄을 하여 애니메이션 시네탑이 제작이 되었고 글로벌 누적 조회수로는 45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한류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K웹툰, K웹소설의 글로벌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에 저희 코퍼스는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드라마를 기반으로 웹툰, 웹소설 제작, 드라마 리메이크 및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국내 방송사와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배급 및 이벤트와 부가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편 저희 코퍼스는 그동안 오리지널 IP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작가, 감독과 계획을 체결하여 개발해온 결과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어느 멋진 날, 마녀의 사랑 등을 집필한 손은혜 작가님의 작품이 2021년 하반기에 지상파 방송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 작가님과도 꾸준히 작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기존 배급 사업의 수익과 더불어 자체 개발한 IP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격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의 창출 및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저희 계약 작가님과 감독님의 주요 작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주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어펜디스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인 DB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병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이번 DB금융투자 스펙 7호하고 코버스코리아 합병 이후에는 총 3,430만 주의 주식이 되고요. 이 중 64.8%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약 3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병 일정입니다. 11월 9일 날 주총이 열리고요. 11월 10일부터 30일간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을 거쳐서 12월 28일 날 합병 진주 상장 예정이 되겠습니다. 코버스코리아 주당 10만 5,300원 기준으로 해서 합병 비율은 1대 52.65대 1의 기준으로 합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